자, 이번 상상극장을 만들 땐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와 영화 바이센테니얼맨, 한국어로 하면은 200년의 산 사나이? 200살 사나이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각기동대는요 특이한 설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 자 봅시다. 하나는 전내화이고요, 하나는 의체화입니다. 전내화를 쉽게 설명하면요, 뇌를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하나로 짬뽕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덕분에 사람들은요 입을 열지 않아도 서로서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전화를 하듯이 그냥 텔레파시 주고받듯이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저기 누구 있지? 노랑파, 부산에 있는 노랑파 생각하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뇌가.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전뇌, 그러니까 뇌를 전자화시키는 걸 전뇌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전자 두뇌에다가 접속해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똑같이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 정보를 그 사람의 전뇌에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설정이지 않나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킹도 낼 수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뇌가 해킹당하면 끝. 다른 사람이 내 눈이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젠 이게 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뇌가 해킹되면 내가 보는 거, 듣는 걸 다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좀 무섭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의체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질병이나 강력한 무기 앞에서 굉장히 나약합니다. 그쵸? 사실 우리 맨몸, 사람이 뭐 그런 동물계의 최강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 그냥 몸만 덩그러니 어디 뭐 아프리카 저런 뭐지 사파리 이런 데다 갖다 놔보세요. 바로 죽을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몸은 그만큼 나약해요. 그런데 이 의체화라는 게 뭐냐면 신체의 일부 또는 전신을 미사일이 장착된 팔, 아니면 줌인, 스코프 기능이 있는 눈으로 교체시키는 거예요.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완전히 기계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게 의체화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내에서는요 거의 다가 이 전뇌와 의체화를 통해서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전투로 인해 의체가 손상된다 하면 우리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의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다리가 부서졌네? 교체. 자기 다리에 맞는 거를 교체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의체를 바꾸면 돼요. 요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인데, 스칼렛 요한슨 맞죠? 보시면은 지금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자의 몸이 아니라 사이보그. 사이보그라고 할 수 없어. 저거는 그냥 기계인간이에요. 기계인간. 몸이 다 기계입니다. 대박이죠. 우리 이런 사람은 솔직히 사람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요. 그렇지 않나요? 몸 전체가 다 기계예요. 심지어 뇌도 일반 뇌가 아니라 전뇌입니다. 그럼 이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것들을 사이보그라고 부릅니다. 이미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사이보그는 생물과 기계 장치가 결합된 결합체를 사이보그라고 해요. 좀 사이보그란 어감이 낯설어서 그렇지 사실 이미 우리 주변엔 사이보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지만 보시면 주변에 어르신들 중에서 이미 심장을 인공 심장으로 교체하신 분들, 인공 콩팥, 또 뭐 있죠? 그리고 인공 와우라고 하죠. 보청기. 그러니까 일반 보청기 말고 이렇게 와우 삽입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신 분들은 사이보그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전적 명의로 사이보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체 가능한 인공지능, 인공기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래학자 커즈와일은요, 아까 말씀드린 커즈와일, 2045년이면 인간이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 시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45년.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인공심장이거든요. 이런 인공심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고요. 자, 진시황 아세요? 진시황? 전 중국을 통일한 동양 최초의 황제예요.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요, 절대 죽지 않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불로초, 영생을 주는 그 약초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로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50살로 죽었어요. 50살. 굉장히 빨리 죽었죠. 그런데 2045년이 지나면 평범한 직장인 김철수는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300살? 아직 300살밖에 안 살았네. 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 말했던 200년을 산 사나이.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안드로이드 로봇 앤드류입니다. 앤드류. 안드로이드에서 애칭을 따온 거예요. 앤드류는요, 원래 설거지와 청소, 집안 소일거리를 돕는 그냥 평범한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앤드류를 제조하던 과정 중에서 뭔가 오류가 생겼어요. 그 오류가 뭐냐면, 사실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엔지니어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조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샌드위치 마요네즈가 툭 떨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로에 마요네즈가 묻었고, 그러면서 오류가 생겼고, 그 오류로 인해서 앤드류에겐 창의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 사소한 요 실수로 인해서 앤드류는 평범한 로봇이 아닌 호기심을 가진 로봇이 되어버렸어요. 로봇 제조회사는요, 앤드류를 반품할 것을 요청했어요. 왜냐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바꿔줄게요. 그리고 얘가 호기심이란 게 생겨버렸으니까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겠어. 가져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가족은요, 안돼. 앤드류는 우리 가족이야. 지금 이건 로봇이라고 하지만 이건 우리의 가족이야. 절대 못해. 라고 막아주고요. 앤드류를 정말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앤드류는 그냥 평범한 로봇이었는데, 이 호기심이란 게 생기면서 가족들은 앤드류를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 동안 앤드류를 가족처럼 대하고 아껴주다가 결국 가족들은요, 앤드류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 앤드류, 이제 떠나. 우리도 늙었고 너는 널 찾아 떠나. 자유롭게 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앤드류는 떠났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난 앤드류는요, 자신처럼 교감할 수 있는 다른 로봇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 과학자를 만나서 인공 피부를 통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기왕 만들 거면 좀 핸섬하게 만들어줘 하면서 알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르고요. 앤드류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던 가족들을 만났는데 가보니까 이미 가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요. 자, 아까 요 애기 있죠? 요 애기. 저 애기가 가장 어린 애기였거든요, 가족. 근데 이 애기가 이렇게 백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발 노인이. 네. 근데 저 백발 노인,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사랑했었거든요. 사랑의 감정까지 생겨버렸어. 근데 이 첫사랑은 이미 늙어버렸고, 이 첫사랑의 손녀가 있었는데요, 이 손녀가 첫사랑에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서 진짜 웃긴 게, 분명히 첫사랑 요 옆에 있는데 첫사랑의 손녀를 사랑해버리게 됩니다. 되게 말도 안 되죠? 방금 요 옆에 지금 이 할머니가 됐다고, 자기 첫사랑이 할머니 됐다고 할머니의 손녀를 사랑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손녀랑 사랑을 하게 되고요, 결혼까지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면 감정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겉만 사람의 모습이지 실제 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불허했어요. 절대 안 돼. 넌 로봇이고 넌 사람이고. 자, 그래서 앤드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인간처럼 유한하게 바꿔줘. 자, 인간과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인간보다 똑똑한 지능과 완벽한 신체를 가진 앤드류가, 어쩌보면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그쵸? 근데 인간이 되고 싶어서 결국 인공심장, 소화기관 등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을 몸속에 이식받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로봇이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자신의 무한한 삶을 포기하고 어디 아프고 늙는 사람의 몸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게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네, 결국 앤드류는요 200년을 살았습니다. 200년을 살다가 200살이 되던 날 죽었어요. 이것에 감동한 세계의회는요 앤드류를 인간이라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래, 앤드류는 말이야 이제 사람처럼 똑같이 늙어 죽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로봇이 아니야, 사람이야, 땅땅땅 선언하게 되었고요. 그는 로봇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공각기동대, 아까 보셨던 공각기동대에서는요 인간이 로봇처럼 되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걸 보고 인간이라고 하겠어요? 자신의 몸을 다 바꾸고 뇌까지 전내화시켰어요. 전자두뇌화. 그런데 바이센테니얼 맨에서는요 로봇이 오히려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둘은 완전 반대되는 끝을 향하고 있네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공지능 로봇과 로봇의 몸을 가진 인간. 도대체 누가 더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저런 의체화, 전내화를 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고 또 로봇인데 인간의 몸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또 인간이라고 보기엔 또 좀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왼쪽엔 뇌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람의 뇌를 이렇게 따라 그린 그냥 저런 회로입니다. 자, 동물들은요 출산 전에 이미 뇌가 거의 완성되어 있는 반면에 인간의 뇌는 외부 자극들을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직도 뇌가 발전하고 있어요.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꾸준히 뇌가 발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딥러닝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딥러닝 기술 역시 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그 사물들을 분별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해 나갑니다. 인공지능 딥러닝과 인간 뇌의 발달 과정이 굉장히 유사해요.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동안 인간과 인공지능의 차이는요 창의력과 감정 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절대 기계는 창의적이 될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미 검색해보면요 이미 인공지능들이 그린 그림, 음악, 영화조차 있어요. 심지어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영역이 이제 아닌 겁니다. 그리고 감정 있죠. 감정 또한 학습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와, 인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구별되는 게 바로 감정과 창의력이었는데 그걸 이미 해결한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시예요. 자, 이쪽 왼쪽에 보이는 요게요 전신을 로봇으로 교체하고 뇌까지 인터넷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인간이에요. 지금 보시면 몸은 로봇처럼 생겼죠. 하지만 분명 말씀드려요, 뇌를 업로드했어요, 인터넷에. 그리고 다운로드한 몸에 로봇의 몸에 다운로드한 인간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저 철수 캐릭터, 교복 입은 캐릭터는 뇌사 상태의 사람의 육체에다가 데이터를 옮긴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철수가 있었는데 철수가 죽었어요. 뇌사 상태, 뇌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 뇌에다가 데이터를 따로 넣은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하지만 몸은 사람 몸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인간일까요? 로봇의 몸에 전자두뇌를 가진 사람? 사람의 몸에 인공지능 두뇌? 누가 사람이죠? 사람과 기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 뭐냐? 인공지능이 뭐냐? 사이버가 뭐냐? 우리 치아 같은 거 하면 이빨 뽑으면 거기에 가짜 이빨 넣잖아요. 임플란트. 그럼 이 사람도 가짜 이빨 넣었으니까 인간이 아니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과
인공지능의 구별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머지않았어요. 2029년이에요. 네. 2029년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이 커즈와일에 의하면 2029년이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기능이 똑같아진다고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공각기동대에서 보면은, 공각기동대에서는 아까 의체화한 사람들과, 사실 이것도 사람이라, 의체화한 사이보그들과 진짜 인공지능 로봇들과 같이 그냥 막 살아가요. 대화도 막 하면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앞에 여기 이게 가짜 이빨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저거 사이보그 용어는 아니지만 사이보그는 기계와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근데 제 이빨이 아닌 건 맞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장기, 나는 이미 죽었어야 돼. 이미 심장이 닳았어, 이미 끝났어. 심장을 교체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이보그 인간이잖아요, 그쵸? 아까 그런 사이보그의 정의에 따르면. 근데 이거는 그러면 인간이 아닌가? 인간이잖아요, 그쵸? 사실 지금은요, 우리가 그냥 모든 인종이 다, 모든 인종 남녀가 다 공평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요, 흑인들이 노예 취급당하고, 노예가 아니라 그럼 뭐지? 박물관? 네, 인종 박물관이 있었어요. 아, 박물관이 된다. 동물원. 동물원에 가면 동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오선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런 원숭이 들고 있게 했어요. 걔네는 사람 취급 안 했었거든. 얼마 전이에요?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10년, 20년 뒤에 인공지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심지어 아까 저거 본 것처럼 사람의 죽은 몸에다가 인공지능의 뇌를 집어넣었어. 이것에 대한 그런 생각, 판단,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 주제입니다.